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가 재난에 해당된 거는 맞는데, 그러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누가 얼마나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 그럼 총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복구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느냐, 이것도 정부에서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아라,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현재 기확보된, 본 예산에 기확보된 예산과 예비비가 그러면 부족한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이미 본 예산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1조 원 넘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한 3조 원 정도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이번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소요로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제외하고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재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범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을 재난으로서 또 자연재해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 타당성에서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에서 잘 들여다보고 심사를 면밀히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6조 7천억이라고 이미 보도된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2조 2천억입니다. 4조 5천억은 미세먼지나 이런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제적 경기 대응 또는 일자리 대참사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의 요건 중에 민생 보강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세먼지를 빌미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추경을 가져오면 즉시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해서 처리해 주겠다. 그러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그 참상을 가리기 위한, 덮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의 추경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반대한다. 두 개를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일 뿐만 아니라 또 재원도 문제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걷어서 돈이 남아돈다. 그래서 추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세수가 지난 1사분기를 보니까 8천억 정도가 예상보다 덜 그쳤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세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 다 긁어다 쓰기에 부족하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있는 거, 그동안에 우리 앞선 세대가 잘 모아준 그런 재원을 마구잡이로 다 쓰고, 또 그 돈이 부족하니까 다음 세대가 쓸 돈까지 긁어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집행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은 다음 세대에 다 넘기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이거는 굉장히 뻔뻔스러운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 때도 추경을 하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추경을 하고, 경기가 좋을 때도 추경을 하고, 경기가 나쁘다고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추경에 중독된 추경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경을 안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경제 상황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견해를 밝힌 바가 없어요. 작년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 내지 2.7% 이렇게 2.6이다, 2.7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않고 2.6 내지 2.7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어떻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수출이 내리 지금 5개월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지금 물량이나 단가나 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장밋빛 전망만 있는데 굉장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최근에 이제 OECD나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경제 전망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2.6%는 어렵고 2% 초반 정도로 가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1.8%로 성장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국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원인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재정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후세대, 차세대에도 부담을 넘기지 않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왜곡, 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